안녕들 하시죠? 오늘은 은행 직원에게 5,000달러를 사기당한 여사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사친은 나이는 35세,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아내이죠. 근데 남편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아서 젊은 날부터 피부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끼고 모았던 돈 5,000달러를 은행 예치를 생각을 하고 안면이 있는 은행 직원을 찾아간 거죠. 근데 서로 안면이 있다 보니까 믿은 거예요. 은행 직원이 5,000달러 넣어봐야 연리 20%이니까 1년에 1,000달러의 이자 정도밖에 붙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내가 게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은행 예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은행 이자 20%에다가 사업으로 얻는 소득의 20%를 매달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5,000달러에 1,000달러가 이자가 붙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1,000달러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를 들으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 남자에게 5,000달러를 건네주고 서류가 없이 은행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류가 없이 돈을 건네고 만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면이 있다 보니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거죠. 여러분들 벌써부터 촉이 오나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남자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통하지 않고 은행을 찾아갔더니 이 남자가 그만두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는 정규직이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은행 직원이라고 뻥을 쳐서 이 여사친을 담원이설로 꼬드긴 거죠. 은행도 책임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서류조차도 없으니까 은행에 맡긴 돈이 아니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는 집도 절도 없는 깡통 그 자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게임에 미쳐가지고 남의 돈을 꿀꺽 사기꾼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과응보 이런 단순한 이야기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냐면 이 여사친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팍팍 잘 돌아가요. 사람들을 잘 꼬드겨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젊은 날에 남편이 돈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남자를 하나 꼬드겨요.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남자를 꼬드겨가지고 피부 미용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비용을 먼저 받아내요. 그리고 타시켄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피부 미용샵을 얻을 돈을 또 그 남자에게 받아내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꽃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피부 미용샵을 잘 운영을 하고 돈이 부족할 때마다 이 남자를 통해서 돈을 조달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여사친의 남편이 결혼할 당시부터 목수였는데 일을 잘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금전적으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쓸 돈만 겨우 벌어서 집에는 돈을 갖다 주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하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다른 남자를 꼬드겨서 미용실을 차리는 데까지 성공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대나우 편들이 버스터미널 근처에 작은 부지를 하나 구입을 하게 돼요. 젊은 시절에. 물론 그 돈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꽃뱀 짓을 해가지고 만든 돈일 확률이 높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비용을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
집은 크진 않습니다. 가봤는데 크진 않고 뭐 방 2개 그리고 마당 조그맣게 있어서 그렇게 큰 돈으로 지은 흔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터를 살 비용과 집을 짓는 비용 그리고 미용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비용,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금을 남자들을 통해서 조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제가 와이프하고 타지키스탄에 넘어가서 두샨베에서 타시켄트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주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러니까 빚 갚는다는 셈으로 두샨베까지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남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저희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두샨베까지 데려다 주고 우리한테 밥을 사는 밥값을 내라고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남자는 저희들한테 밥을 사고 그날 저녁에 다시 대나우로 넘어온 거예요. 물론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두샨베에서 호텔을 잡고 묵었는지조차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뭐 대나우로 돌아갔다고 평가를 해보죠. 이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종교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순수할 법도 한데, 물론 종교인들이 다 순수한 건 아니죠. 근데 착하고 순수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히잡을 쓴 여성들 와서 살다 보니까 사는 모습은 개차반 짓은 다 해요. 남자 만나, 돈 뜯어내, 불륜해, 뭐 이런 것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히잡을 쓰면서 나 이제 조신하게 살 거야. 근데 말이죠, 히잡을 쓰고 더 해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히잡을 쓰고 정숙한 여성처럼 하는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심각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못된 부류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다타임이라는 팟캐스트를 만든 거예요. 수다처럼 하면서 이곳의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근데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 신변에 위협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한국어를 듣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협박 메시지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애국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국수주의자들. 네, 그런 국민성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익명성으로 사람을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도 여기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조신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한 흔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저도 알 만큼 알잖아요. 비록 1년을 살았지만 경험치로 보면 몇 년 산 경험치를 저도 축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활력이 강하다, 친절하다, 순박하다, 이런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를 은연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을 5,000달러를 사기 당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여기도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기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오늘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의도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